황혼에 가까워질수록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체면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자녀, 용돈과 손주 선물부터 챙기고 지인 경조사에는 빠짐없이 봉투를 내고 심지어 자녀, 결혼이나 손주 학비까지 도와주는 게 그래도 어른 체면이라 여겨집니다. 문제는 이 모든 지출이 은퇴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체면이라는 이름의 지출만은 멈추질 않습니다. 오늘 화운경제연구소에서는 체면 유지, 비용이 실제로 중장년층의 삶에 어떤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이 부담을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하는가를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나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실제로는 체면, 지출의 루틴에 깊숙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면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써야 지켜지는 체면이라면 그건 오히려 노후 파산의 문 앞에 서 있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노후 생활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체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체면이라는 개념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정작 그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자신이 그것에 얽매이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그 뿌리는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이며 때로는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먼저 체면 유지에 집착하게 되는 문화적 뿌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랜 시간 유교적 집단 문화 안에서 공동체 질서를 유지해왔습니다. 어른이라면 자녀에게 뭔가 해줘야 한다, 사돈에게 밀리면 안 된다, 돌잔치, 칠순에는 체면껏 봉투를 내야 한다는 식의 기대는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적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은 은퇴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연륜에 맞는 위치와 태도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지키기 위한 지출은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현역 시절에는 명절에 50만 원을 내는 게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연금이 주된 수입이 된 지금도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심리로 똑같은 액수를 지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판단이 객관적 수치, 계산이 아니라 심리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관계 중심 사회의 특성도 체면비 지출을 고착화시키는 데 영향을 줍니다. 지인 모임, 종교 활동, 마을회비, 친구 생일 선물 등은 것 보기에는 사소한 지출일지 몰라도 사실상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이런 지출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줄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심리적 요인이 결합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안함과 보상심리입니다. 젊은 시절 자녀에게 충분히 못해줬다는 자책, 혹은 함께 나이 들어가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래도 나 이만큼은 살아왔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자존심. 이런 감정들이 무의식 중에 지출을 유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체면은 단지 외부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방어기제 역할도 합니다. 경제적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두렵고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유지하고 싶을 때 외형을 가꾸고 지출을 통해 그것을 증명하려는 심리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체면비는 일종의 자존감 방어 비용이 됩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는 자존감이 낮을수록 체면비가 많다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스스로를 아끼지 않으면 그 공백을 소비로 채우고 싶어지는 심리는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진짜 체면은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정한 옷차림, 진실한 태도, 건강한 몸과 마음, 이런 요소들이 오히려 체면을 형성합니다. 즉, 체면은 외부 시선에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자존감이 드러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경제 상황보다 외부 기대에 맞추는 소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 구조가 고착되고 장격으로는 실질적인 노후 재정 파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기준에 따라 어떤 체면을 지키고 있는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체면과 실속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체면은 지켜야 할 게 아니라 이해하고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라는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체면이라는 말은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결국 지출로 드러납니다. 계속되는 체면 유지는 돈의 흐름을 바꾸고 생활의 구조 자체를 변질시킵니다. 단순한 일회성 소비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관성적인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 지출이 얼마인지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패턴으로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이 지출들이 매달 반복되고 한 번 늘어난 기계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체면이라는 명분이 가져오는 진짜 함정입니다. 대표적인 체면 지출 중 하나는 경조사비입니다. 결혼식, 돌잔치, 칠순잔치, 장례식 등 어릴 땐 가끔이던 일이 중년 이후엔 훨씬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라는 마음이 들죠. 3만 원은 너무 작아 보이고 5만 원은 기본이고 가까운 지인에게는 10만 원 이상은 해야 한다는 압박이 생깁니다. 매달 한두 번만 이런 일이 있어도 체면비는 수십만 원이 듭니다. 명절이나 기념일 지출도 비슷합니다. 설이나 추석에는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손주에게 선물도 사줘야 합니다. 음식 장만이나 제사 비용까지 더해지면 한 번에 명절에 50에서 100만 원 가까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어버이날, 생일, 결혼기념일까지 겹치면 이 지출은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오는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자녀와 손주에 대한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결혼자금, 전세금 보조, 차량 구입비, 병원비, 학원비, 용돈까지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하지만 그 당연함이 반복되면서 자산이 무너지는 걸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습관처럼 계속되며 일부 부모는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챙겨주려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복된 지원은 수천만 원이 넘는 부담으로 쌓이게 됩니다. 결국 본인의 병원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대출을 받는 어르신들도 적지 않다는 현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종교활동과 지역 모임에서도 체면비는 발생합니다. 교회나 성당의 헌금, 절의 공양금, 동창회나 향후회의 회비 마을회관 모임에서의 식사나 이동 비용까지 각각은 수액처럼 느껴지지만 한 달 전체로 보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활동을 이안이라 여기지만 그 안에도 서열과 체면이 작동하기 때문에 빠지기도 어렵고 줄이기도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누군가를 초대하거나 주도하는 입장이 되면 10만 원 이상의 지출도 부담 없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더해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눈치 비용도 있습니다. 지인이 집에 찾아왔을 때 식사를 대접해야 할 것 같아 외식을 하거나 같이 밥을 먹고 더치페이 하려다 어색해서 대신 계산하거나 친구 생일에 선물 하나쯤은 보내야 할 것 같아 소소하게라도 지출하는 등 금액은 크지 않지만 감정적인 압박이 큰 소비입니다. 이런 비용은 정기적인 통장 기록에도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계속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경조사비, 명절비, 자녀 지원 모임비, 눈치 비용까지 각각은 타당한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한 달 전체로 합치면 체면 유지를 위한 지출만으로 50에서 80만 원 이상이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제는 이런 고정 지출을 대부분의 은퇴자가 나는 사치하지 않아라는 인식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지출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나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의 답은 각자의 삶 안에 있지만 질문조차 던지지 않는다면 체면은 계속해서 당신의 통장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지출이 많다고 해서 당장 파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지출이 줄어들지 않고 수입보다 많으며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예적금과 퇴직금을 순서대로 소진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그 다음부터는 대출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은 수많은 노년층에게서 실제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상담을 받았던 71살의 한 남성은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매달 13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연금은 단 하나의 고정 수입원이었지만 매달 교회 헌금에 10만 원, 동창회 모임과 점심 약속에 20만 원 손주들 용돈에 3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죠. 게다가 생일, 명절 등 기념일마다 나가는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년간 계속되다 보니 퇴직금으로 남겨두었던 예금은 거의 바닥났고 급기야 생활비를 카드로 돌려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보완이라 생각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카드 대금이 감당 안 될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연체가 시작됐고 카드사에서 신용불량 등록을 예고하면서 자녀에게 경제 상황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들은 말은 왜 말도 없이 그렇게 돈을 쓰셨어요? 였습니다. 그 이후 가족 관계도 서먹해졌고 지금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기초연금만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68살 여성입니다. 이분은 남편과 함께 전업주부로 살아오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자녀 둘이 각각 결혼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매달 자녀에게 30만 원씩 보내주며 손주 선물도 챙겼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어머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돈이라도 도와주는 거니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연금 수입은 120만 원이 전부였고 집은 오래된 전세였으며 저축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적금 깨서 마련한 돈으로 지원을 시작했지만
이내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 이후 카드론까지 돌리면서 채무가 누적됐고 연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대출이 막히자 자녀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지만 되돌아온 건 왜 무리하게 도왔느냐는 말과 함께 서서히 멀어지는 거리감뿐이었습니다. 현재는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시사를 해결하고 있으며 심리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말했습니다. 체면은 결국 내가 만든 감옥이었어요. 이런 사례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구조 속에서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려다 자산을 소진하고 부채에 시달리며 관계까지 상처 입고 있습니다. 노후의 재정 위기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과정이 너무 천천히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매달 몇만 원씩 빠져나가는 비용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게 몇 년간 반복되면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누적 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통장은 그때서야 비로소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한 심리적 여파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녀에게 손 벌리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선택하고 그 대출이 또 다른 대출로 이어지며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져갑니다. 이로 인해 자존감은 무너지고 관계는 어긋나고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결국 체면을 지키려던 삶은 본인의 경제적 기반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인간관계까지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지키고 있는 체면은 진짜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를 속이기 위해 만든 허상은 아닌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하지 않는 한 노후의 파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지출이 어떻게 노후의 경제를 서서히 무너뜨리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썼던 돈은 결국 내 삶을 갉아먹었고 자존심을 유지하려던 노력은 오히려 자존감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체면도 지키고 산도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답은 명확합니다. 체면을 지출이 아닌 태도로 재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돈이 아닌 진심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던 지출 항목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명절 비용, 경조사비, 자녀 지원, 손주 용돈, 모임 회비, 이 모든 항목을 정리해보고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이 명목으로 쓰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본인이 체면 지출로 얼마를 쓰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 정도는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건 선 긋기입니다. 지출의 크기와 횟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조사비는 연간 얼마까지만, 자녀 지원은 요청 있을 때만, 한정적으로 명절 선물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이처럼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가족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이번 설엔 마음만 전할게, 우린 이제 연금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단호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거절하는 연습입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무리하게 돈을 쓰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밥값을 대신 내는 게 미덕일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생활이 휘청거린다면 그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 일상이고 내 건강이고 내 존엄입니다. 체면은 꼭 돈을 써야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정갈한 옷차림, 부드러운 말투,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일상의 루틴. 이 모든 것이야말로 진짜 체면의 요소입니다. 나를 아끼는 모습은 결국 남에게도 당당하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체면은 지출이 아닌 자존감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체면보다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언젠가 바닥이 납니다. 하지만 마음과 관심으로 이어진 관계는 오래갑니다.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대신 책을 함께 읽는 시간을 만든다든지, 친구 생일에 고가의 선물 대신 직접 쓴 손편지를 전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오히려 더 진하고 오래가는 기억을 남깁니다. 혹시라도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 계속 지출을 유지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을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나를 멀리할까?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관계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잘 살아주기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주변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셔야 할 때입니다. 체면은 남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아끼고 지키고 단단히 세울 때 그 모습이 곧 체면이 됩니다. 이제 그 체면을 돈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출의 패턴을 돌아보고 진짜 필요한 관계만을 남기고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다시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노후의 체면은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정직하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정직함이 쌓여 결국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체면이 됩니다. 지금까지 노후엔 돈보다 체면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망했습니다라는 주제로 체면 유지가 어떻게 노후 재정 파탄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체면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체면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정의해야 할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지출, 부모니까, 어른이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라는 이유로 올려보냈던 돈들이 사실은 내 노후를 갉아먹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계기로 체면을 위해 쓰던 돈이 아니라 체면을 지키는 나만의 방식을 찾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삶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생활,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존엄입니다. 황혼 이후의 시간은 남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보여주는 삶이 아닌 지켜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허은경제연구소는 앞으로도 이런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 그리고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지침들을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노후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